여러분의 투자 고민을 나이스하게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마감 찬스 나이스탁의 장유리나입니다. 간밤 미증시 그동안 코로나 관련 우려감을 떨쳐버리고 이 백신 개발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당히 좋은 분위기를 보여줬는데요. 특히 소비재와 산업재 쪽으로 많이 올랐습니다. 우리 증시의 경우는 눈치 보기 장세 속 종목 장세가 펼쳐지고 있는데요. 모카트르 발주 기대감으로 강세를 보여왔던 조선주들 급등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화학주들은 대한유화를 중심으로 다시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결국엔 경기 민감주들, 미국처럼 똑같이 산업재들이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수급적으로 보시면 외국인 기관도 매도를 하고 있지만 개인이 또 선전하는 모습도 보여줍니다. 이런 상황 속에 어떤 종목에 조금 더 집중해 봐야 될지 오늘 마감 찬스 나이스탁과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마감 찬스 나이스탁 유튜브로 함께 하실 수가 있는데요. 유튜브에 이데일리 TV를 검색하시고 실시간으로 시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궁금하신 부분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와 소통 가능하니까요. 이 점도 꼭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실시간 종목 상담도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샵 377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궁금한 종목, 매수가, 보유 비중 함께 남겨주시면 되고요. 스크립 공략주도 이 번호로 함께 남겨주시면 되니까 이 점도 꼭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홍광표 프로님과 시장에 대한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홍 프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밤 미증시는 또 상당히 좋았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장도 새로운 국면이 또 펼쳐지는 건가 아니면 좀 한 차례 부담을 느끼고 쉬어가는 장세인 건가 좀 고민이 되는데요. 현재 시장 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어제 선반영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도주였던 전기차 섹터가 완전히 다 올랐었고 그리고 IT도 반등이 나왔고 지금 보시면은 조선도 원래 예전에 저희가 이제 주식 얘기할 때 차화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섹터적으로는 어느 정도 키높이는 맞춘 것 같고요. 코스피, 코스닥이 지금 금일 현상을 보면 외국인 기관이 매도세가 상당히 강합니다. 그리고 문제는 코스닥이 그 코스피하고 비교해 보면 지금 2,000억, 2,800억이니까 어차피 시장 자체도 7, 8배 이상 규모 차이가 나는데 금액이 지금 코스닥 매도가 더 강한 겁니다. 그래서 코스닥이 지금 현재 0.49% 하락이고 코스피 같은 경우가 등락권 거듭하다가 지금 강보합권인데요. 코스닥의 강한 매도세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시장 조정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미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폭탄 발언을 한번 했습니다. 이번 주 중조치 나올 것 하시면서 이제 아주 강력해라는 말을 한 부분이 아마 있고 또 홍콩 그 문제가 아무래도 저는 이제 걱정되는 게 주말에 나오면 저희가 시장이 좀 어수선해지니까 그 부분은 이번 주는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미중 무역 분쟁 문제는 계속 끌고 갈 겁니다. 근데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는 사실 본인들 아니면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볼 때 경제 제재 부분이나 그건 아주 강력하게 하진 못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은 지금 구간에서는 조금은 몸을 사리는 게 맞다. 코스피 차트 잠깐 보시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50대로 가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약간은 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만약에 2000이 깨지면 그냥 1950대로 내려간다고 보시면 되고 2050을 한 번에 돌파하기는 좀 저는 조금 비관론자 중에 하나인데 수급적으로도 좀 딸리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지금 미중 쪽 얘기하고 그리고 국내 일단 수급 요인이 아직은 좀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관 외국인이 확실하게 매수 포지션을 잡기 전까지는 좀 지금 구간에서는 종목별로 조금 낮은 비중으로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개별적인 종목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종목을 눈여겨보시나요? 원래 사실 1년에 몇 번 얘기 안 하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보기는 해도 근데 첫 번째 종목은 삼성전자입니다. 제가 삼성전자를 진짜 방송에서 진짜 오랜만에 가지고 나왔는데 이유가 지금 구간이면 좀 관심을 가질 만하다 그런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뭐 삼성전자는 국내 최대 반도체 전자제품 기업이고요. 그리고 뭐 휴대폰 최근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갤럭시 S20이 예상보다 판매 부진을 겪으면서 향후 성장성, 수익성 부분은 체크할 부분입니다. 이거는 뭐 리포트가 나온 게 아니라 이건 제가 다 확인하고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하반기 각 사업부, 휴대폰, TV, OLED 등 전체적인 사업 실적에 따라서 아마 6월이 지나면 갈릴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간에서 이제 저희 말로 동학개미 분들이 너무 많이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차트를 위치를 보셔도 좀 갑갑합니다. 근데 제가 며칠 동안 계속 보면서 느낀 거는 아마 일반 투자자분들은 47,000원을 계속 기다리실 겁니다. 근데 지수랑 비교해 보시면 사실 지금 52,000원 이상 와 있어야 되는데
삼성전자가 일주일 동안 오른 가격이 대충 1,000원입니다. 그러니까 위치로 보시면 5만 원 가격을 오늘 지금 보시면은 계속 두둥기고 있는데 전체 흐름에서는 상승 방향을 어느 정도 탔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위로 가게 되면은 저는 뭐 이 종목이 다른 종목처럼 제가 10% 이상 수익을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49,500원을 기준가로 잡으시고 위로 올라가면 52,500원 정도를 1차로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에 돌파가 된다면 좀 추세로 보시는 분들은 54,000원 정도. 대신에 하단이 47,300원대, 그러니까 직전 저점 자리가 깨지면 종목이 하단으로 다시 내려갈 수 있으니까 아주 불안한 자리는 아니니까 삼성전자에 대해서 질문이 하도 들어와서 제가 오늘은 일단 첫 번째 특징주는 삼성전자로 알려드렸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동학 개미 운동을 일으킨 주인공이었죠. 증권사에서도 뭐 공급과 수요 변화가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면서 매수를 좀 추천했습니다. 현재는 49,000원대에서 등락 움직이고 있는데요. 5만 원까지 돌파 가능할지는 점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또 하나 눈여겨볼 종목은 뭐가 있을까요? 네, 오늘은 종목이 좀 특이한데 두 번째 종목은 스튜디오 드래곤입니다. 드래곤이라서 용이 아니고 이거는 드라마 제작사 국내 최대 제작사인데 CJ ENM에서 일단 분사돼서 나와서 물적 분할해가지고 설립된 회사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시면은 케이블 돌려보시면 지금 전부 다 그 드래곤 그 마크 나옵니다. 제작사가 스튜디오 드래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이고 OTT양 그러니까 간단히 설명드리면 넷플릭스 관련된 지금 사업 모델 확대로 힘입어서 이게 케이블이나 그런 쪽에서 녹화 방송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쪽 드라마에 워낙 국내외 시장 지배력을 강화시키고 있고 현재 지배력도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사업 다각화로 해외 매출 비중을 지금 최근에 늘리고 있고요. 향후에 아마 성장속 확보를 위해서 상당히 안간힘을 쓰고 있으니까 그 점은 참고하시고 대응하시고요. 지금 차트 위치를 보시면 현재 가격이 79,300원입니다. 차트 분봉을 보셔도 하단으로 내려와도 78,000원 후반권 정도 내려올 수 있는데 현재 가격을 기준가로 보시고 1차 상승했을 때 상단을 87,000원 정도, 그러니까 지금 가격에서 거의 한 10% 전후, 9에서 10% 정도 직전 고점보다 살짝 윗니다. 그리고 추세로 장기로 보시면 93,000원까지 보시고 대응하시고요. 대신에 하단이 이탈이 되면 조금 지금 등락권이 무너질 수 있는 가격이 75,000원이 종가로 이탈되면 좀 흔들릴 수 있으니까 이 점은 참고하시고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스튜디오 드래곤 사실 저도 여기서 만든 도깨비, 뭐 미스터 선샤인 정말 재밌게 봤는데요. 이 종목에 대한 또 증권사 호평은 오늘 있었습니다. 업종 내 부각되는 안전성과 또 넷플릭스 공급 등 해외 모멘텀이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으니까요. 관련 자료들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마감 찬스 나이스탁 이렇게 현 시장의 맥을 정확하게 짚어드립니다. 궁금하신 부분들 있으시다면 샵 377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시크릿 공략주 오늘 공개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방송이 끝나기 전까지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매일 방송에서 높은 수익률을 또 기대해 볼 만한 공략주 이야기 드리는데요.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빛보다 빠른 정보력으로 완벽한 타이밍을 잡아라. 홍광표 프로의 나이스한 공략주를 공개합니다. 첫 번째 종목은 코드번호 22080 CIS입니다. 이 종목 전기차 관련주로 엮이는데요. 리튬 2차 전지 생산을 위한 전극 제조 관련 업체입니다. 불량 부분을 식별하는 라벨러에 대한 특허 보유 업체로 타 회사와는 달리 차별한 전략을 두고 있는데요. 올해 확실한 성장 종목으로 꼽히면서 4월 14일 시크릿 공략주로 선정 이후 최고 수익률 68.47%를 기록하며 홈런을 날립니다. 두 번째로는 JNK터 살펴보겠습니다. 정부 그린뉴딜 정책으로 요즘 핫한 섹터 중 하나죠. 이 종목 수소차 관련주인데요. JNK터 인천의 국내 최초로 상업용 수소차 충전소를 구축하고 창원의 수소 충전소 구축 사업을 또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5월 19일 시크릿 공략주로 선정 이후 17%에 가까운 수익률을 나타냈습니다.
다음으로는 캠트로스 살펴보겠습니다. 이 종목 휴대폰 관련주로 엮이는데요. 코로나19 충격에도 캠트로스의 성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케미칼, 식각 등 다각화된 사업부의 실적이 지속되면서 성장세가 더욱더 돋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갤럭시 폴드2와 관련해 고객사와의 기술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폴더블 스마트폰 시장 확대에 따른 실적 성장이 기대됩니다. 이 종목 5월 20일 시크릿 공략주로 선정 이후 15.61%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종목 포스코엠텍 살펴보시죠. 자, 이 종목 포스코의 마그네슘, 펠로실리콘, 페로망강 등 3개의 공장을 위탁 운영 중에 있는데요. 경제활동 재개 시 향후의 턴어라운드 가능성까지도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5월 25일 공개 공략주로 선정 이후 31.52%의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네, 오늘 종목들도 보시다시피 정말 잘 나갑니다. 특히 70% 가까운 최고 수익률을 낸 종목도 있었는데요. CIS 오늘 52주 신고가를 또 기록하는 모습 나타냈습니다. 자, 이 종목에 관련해서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CIS부터 리뷰 들어가 볼게요. 이 종목 전문가님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흐름이 쭉쭉쭉 올라갑니다. 차트 보니까 앞으로도 기대해도 좋을까요? 사실 제 예상보다 더 갔습니다. 이 종목은 저는 5,000원 초반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지금 어제 약간 상단 열어놓고 오늘 또 이제 상승한 건데 어떻게 보면은 그 라벨러 특허라는 게 사실 다른 업체에 있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특수성도 있고 근데 지금 같으면은 저 같으면은 70%는 일단 매도를 합니다. 왜냐면 전기차가 제가 얘기하고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은 조정을 거쳐야 되지 않을까. 이게 저희가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치고 빠지길 잘해야 돈을 번다고 한다는데 지금 이 경우 같으면은 70%대 육박이면 저는 사실 50에서 60 사이 이상은 안 나올 줄 알았는데 어찌됐든 목표가 이상이기 때문에 분봉으로 보셔도 차트 잠깐 분봉으로 보셔도 살짝 지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일단 팁을 드리면 종가로 5,300원 이탈하면 전략 매도해서 차익하시는 거로 전략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JNK터 볼 텐데요. 어제 또 기사를 보니까요. 정부에서 수소차, 전기차 등 친환경 공공부분 비율을 2030년까지 90% 확대한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홍 프로님, 이 종목에겐 또 호재 아닌가요? 지금 사실 뉴딜 정책 중에 수소 관련 테마나 아니면은 전기차 쪽의 얘기 그린 테마에 그냥 발을 얹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설명드리면 언급이 코멘트가 세게 나온 건 아닌데 그린이라는 말 그대로 이제 태양광 국내 이제 원자력을 많이 줄이다 보니까 다른 쪽에 이제 그린 에너지 부각이 되니까 수소도 사실 현대차 그 선전을 보시면 차가 가면서 뭐 공기를 뭐 하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약간 뉘앙스인데 지금 구간에서는 크게 무리될 건 없고요. 약간 눌릴 수는 있습니다. 5,000원 초반대로 눌릴 수 있는데 차트로 보시면은 현재 구간에서 노려야 될 자리가 5,450원, 5,500원 이 구간이 오늘 딱 위치입니다. 지금 그 자리가 돌파가 되면 위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되면 6,000원대까지는 올라갈 수 있으니까 보유자분들은 비중 관리만 조금씩 하시면서 상단 6,000원대까지 끌고 가는 전략으로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는 캠트로스 살펴보겠습니다. 주가는 4거래일 연속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폴더블 스마트폰 시장이 조금 더 커지게 되면 실적에 대한 좀 기대감 계속해서 가져가도 좋을지 좀 이야기 듣고 싶은데 어떨까요, 전문가님? 사실 리뷰를 좀 늦게 했습니다. 다른 종목보다. 왜냐? 하루에 3%, 4%씩만 오릅니다. 그리고 아주 강하게도 안 오르고 차분하게 올라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종목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포스코 엠텍처럼 강하게 오르면 시청자분들은 좋아하실 텐데 문제는 타이밍을 놓치면 매도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위치 1차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크릿이라서 기존에 이제 신청하신 분들한테 말씀드린 자리를 넘어갔습니다. 근데 3,300원 구간이 지금 현재 구간에서 좀 저항이 강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돌파가 나오면 상단인 3,500원 부근까지 올라갈 겁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반기가 되면 좋다고 했던 종목이니까 일단은 그 부분 참고하시고요. 3,500원이 도달하면 만약에 절반이나 70% 정도까지는 대응을 하시고 나머지를 하반기를 공략하시면서 4,000원대 이상을 노리실 수 있으니까 이 점은 참고하시고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포스코 엠텍 보겠습니다. 현재 강세 보이고 있는데요.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을 둘러싼 갈등으로 중국의 희토류 무기화 가능성이 제기가 됐습니다. 이로써 좀 다시 한번 시장에서 보는 느낌인데 전문가님의 시각은 좀 어떨까요? 사실 싸우면
저희가 이제 저번에 이제 돼지고기 쪽 얘기하면서 사료 쪽도 잠깐 상승했었고 대두 그다음에 이제 원래 중국이 제일 지금 무기로 크게 보는 게 히토류입니다. 그래서 히토류가 리튬이나 그런 쪽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희귀 금속을 히토류라고 그러는데 비철은 이제 철에 예외된 거를 비철이라고 그러고 근데 히토류 가지고 되게 태클을 겁니다. 왜냐면은 지금 신사업 같은 경우에 대부분 다 히토류 물질이 들어가다 보니까 일본도 그것 때문에 중국하고 예전에 마찰이 있을 때 살짝 꼬랑지를 내리지 않습니까? 우스갯소리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친 신사업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협박 아닌 협박입니다. 무역 분쟁이 나타나면 자기네가 대놓을 수 있는 카드를 분명히 열 겁니다. 근데 그게 지금은 어떤 카드를 내놔서 그런 게 아니라 자꾸 시장에서 시끄럽게 떠들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되는 건데 1차적으로는 지금 목표가 이상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절반이나 어느 정도 비중 관리가 된다면 만약에 지금 금요일 내일하고 모레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위로 한 6,000원대까지는 한번 도전해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장기 평선이 지금 5,800원이 있는데 돌파가 되면 6,000원 전후까지는 상승할 수 있으니까 비중 관리하고 대응하시면 겁낼 게 없습니다. 대신에 나는 무조건까지 6,000원까지 수익 낼 거야. 그러다가 내려오면 못 팝니다. 그러니까 제가 항상 비중 관리하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어느 정도 수익을 낸 다음에 가면 가벼워서 잘하는데 문제는 이제 금액이 크게 들어갔을 때 수익이 날 땐 좋지만 손실로 가면 대응이 안 되니까 이 부분은 참고하시고 목표가를 일단 2차 목표가를 6,000원까지 제시해 드릴 테니까 그 부분대로 하시고 단 하단이 종가로 5,000원 깨지면 전략 매도 전략으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 방송에서 전문가님이 소개해주는 나이스한 공략주 원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샵 3772번으로 문자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또 시크릿 공략주에 대해서도 보내드릴 예정이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유튜브 보니까 에이스킴님 안녕하세요. 유리나님, 홍프로님 인사해 주셨고요. 승비님도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어서 본격적으로 공개해 주실 나이스 공략주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좀 어떤 종목을 들고 오셨나요? 사실 제가 스튜디오 드래곤을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게 원래 공략주였는데 시크릿이 움직여서 종목을 바꿨는데 오늘 종목은 조금 엔터 관련주입니다. 그래서 어제에 이어서 네, 약간 오늘도. 비슷한데 지금 시장이 어수선하니까 저도 이제 시선을 딴 쪽으로 좀 돌리는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터무니없는 종목은 아니고요. 원래 실적하고 연관이 돼 있는 종목인데 문제는 이제 그 엔터 회사 때문에 조금 피해도 봤다가 호재도 됐다 그러니까 관심 있게 보실 첫 번째 종목은 그래서 일단은 빅히트 관련된 종목입니다. BTS 관련주고요. 일단 오늘 기사 뜬 게 있습니다. 빅히트 엔터 상장 예심 신청 기대감으로 방탄소년단이 사실 세계적으로 그룹으로 키워낸 그룹의 그 회사의 이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상장 이슈로 아마 향후에 그 관련주가 움직일 거로 보는데 첫 번째 종목은 LB세미콘입니다. 일단은 왜 빅히트 관련주로 들어가 있느냐. 관계사 LB인베스트먼트라는 회사가 빅히트 지분을 2% 보유하고 있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또 매도했다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인데 어찌 됐든 간에 그 저희가 보는 섹터에는 들어가 있으니까 이 점은 참고하시고요. 원래 회사는 반도체 후공정 사업을 통해서 안정적 매출을 확보하고 있고요. 되게 성장성이 높은 회사입니다. 그리고 매년 탄탄한 매출로 미래 성장성 또한 되게 맑은 업체입니다. 그리고 이 회사는 사실 후공정 업체로서는 상당히 이름이 있는 회사인데 지금 주가를 잠깐 보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떨어졌다 올라갔으면 9,000원은 가야 되지 않을까. 근데 어찌 보면 한번 튀었다가 그 빅히트 그러니까 BTS가 해외 공연 못 한다는 그 코로나 때문에 되고 나서 또 내려왔습니다. 근데 지금 상장 이슈가 붙을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 점은 참고하시고 지금 현재 가격으로 7,700원, 7,730원이니까 현재 가격으로 일단은 공략 가능하시고요. 일단 위치로 보시면은 크게 무리가 없는 구간입니다. 계속 옆으로 한 달 넘게 지금 와 있기 때문에 부담은 없으니까 그 점 참고하시고 1차 목표가를 기존의 목표가보다는 조금 높게 잡겠습니다. 8,500원을 1차 목표가로 잡고요. 2차 목표가는 만약 돌파가 되면 9,200원까지 2차 목표가를 제시해드리고 손절가는 하단인 6,900원이 이탈하면 손절하는 걸로 일단 제가 전략을 제시해드릴 테니까 이 부분대로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나이스 공략주로는 BTS 관련주로 묶이는 LB세미콘 봐드렸습니다. 전문가님, 그렇다면 두 번째는 또 어떤 종목일까요? 두 번째 종목이 사실 대부분 아실 겁니다. 근데 일단은 저희가 시크릿이니까 제가 공개는 안 하고 같은 방탄소년단 관련주인데 일본 자회사 SMC라는 그 회사가 빅히트 관련돼서 그러니까 방탄소년단 관련돼서 일본 팬클럽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라마나 이 회사의 원래 주업은 드라마나 영화 콘텐츠를 기획 제작하는 프로덕션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고요. 그리고 원래 회사가 그 최근에 적자 전환 됐다가 조금씩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문제는 이제 중국 매출 부분 때문에 그런 걸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한류 콘텐츠 유통 사업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힌트 하나를 아주 큰 걸 드리자면 네, 뭘까요, 전문가님? 김수현의 전 초속사입니다. 그러면 아마 다 아실 거예요. 너무 다 주시는 거 어차피 아니에요? 이거는 왜냐면 제가 왜 이렇게 알려드리냐면 시장도 오늘 좀 어수선하고 또 하나는 그냥 치면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아실 거기 때문에 그냥 어떻게 보면 거의 공개 차원으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잘 돼서 큰 수익을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전문가님께서 또 많은 힌트들을 주셨는데요. 그럼에도 BTS 관련주 또 뭐가 있을까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샵 377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힌트는 일본 팬클럽을 또 관리한다고 하니까요. 잘 참고해 주세요. 네, 그럼 실시간으로 종목 상담해 드리는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현재도 유튜브 그리고 TV로도 여러분 많이 시청하고 계실 텐데요. 보시지만 마시고요. 또 참여해 주시면 저희가 전략 자세히 짜드리니까요. 샵 3772번으로 문자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7889번님의 사연 보겠습니다. 한국 화장품 제조 가지고 계시네요. 4350원 보유하고 계시고요. 50%입니다, 비중은. 매도가를 얼마로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라는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현재 또 지금 손실을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될지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홍프로님, 어떻게 좀 차트를 보고 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갈까요? 사실 계속 말씀드리면서 이쪽 한국 화장품이나 일단 코리아나나 전부 다 그쪽 중국 관련주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예전에 최초에는 이제 기초 화장품이나 그쪽으로 좀 저렴한 화장품들도 많이 사용했었는데 중국도 약간 경제 성장으로 인해서 저가 화장품이 잘 안 팔립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아는 무슨 페이스 뭐 땡땡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매출이 늘어나지 않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마 회사의 그 매출이 감소되고 여러 가지 이제 비용 부분이 증가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사실 분위기는 좋지 않습니다. 이거는 제가 확실하게 선을 긋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종목이 이슈받는 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한한령 해제, 두 번째는 시진핑 국가 주석이 방문하는 거나 아니면 한국하고 어떤 관계적인 부분인데 최근에 이제 이슈됐던 게 제가 그때 공략주로 하고 나서 한번 날아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은 조금은 좀 기다리셔야 되는 게 코로나19로 인해서 또 쑥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슈가 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점은 참고하시고요. 현재 구간에서는 차트 위치를 보시면은 조금 하방으로 꺾일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분봉 보시면 꺾이면은 38,000원이 이탈되면 아마 제 생각에 37,000원 초반권까지 밀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은 참고하시고 단 상단이 42,200원. 그러니까 문제는 지금 시청자분 매수가 올라가면 위로 상방향으로 틀을 건데 1차적으로 목표가 설정해 드리는 거는 43,500원. 그리고 만약에 돌파가 된다면 상단이 45,000원대를 설정을 해드리는데요. 단 조심해야 되실 게 지금 비중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38,000원대가 이탈되면 하단 내려갈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조절하면서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 혹시라도 종가가 38,000원까지 내려가면 일단 신중한 판단을 하셔가지고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1차 목표가로 43,500원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대응하시고요. 궁금한 부분 있으면 다시 문의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9181번님 앱클론을 또 신청해 주셨네요. 매수가는 47,450원이고요. 보유 비중은 20%입니다. 역시나 좀 살짝은 손실 보고 계신데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홍 프로님 좀 어떻게 할까요? 원래 이런 류의 그 생명공학이나 바이오 쪽 회사들은 대부분 그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재무는 아직은 별로, 그러니까 국내 3사, 그러니까 뭐 3대장이라고 제가 봐요. 아직은 SK 바이오팜이 상장을 안 했지만, 근데 그 회사들 외에 이제 10년 이상의 어떤 업력을 갖고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회사들이 아직 그 특례 상장한 기술 특례라고 해서 상장한 종목들은 대부분 현재 실적이 나오진 않습니다. 근데 에클론은 난치성 질환 치료제 목적으로 그 항체 신약 개발 전문 기업인데요. 아직까지는 그거에 대한 전체적인 임상의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근데 수익이 조금씩 나오고는 있는데 문제가 그게 이제 확 시장에서 알아주고 그런 부분은 아니니까 그 부분 체크하시고요. 매출이 지금 전년도부터 조금 생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잠깐 재무제표 보겠습니다. 작년에 일단은 흑자 전환이 됐습니다. 144억에 43억. 근데 문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시가총액이 3천억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고평가나 그런 얘기를 하기에는 터무니없는 거기 때문에 일단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일단 수급을 확인하겠습니다. 수급 보시면 기관이 지금 열흘째 매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열흘 이상 매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가에 대한 그 상승이 안 나오는 걸로 보이니까 그 부분은 체크를 하시고, 현재 구간에서는 사실 약간 눌리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하단에서 박스권 돌파하고 올라갔다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전혀 이상한 부분은 아닙니다. 하단, 그러니까 코로나19 때문에 내려간 거 빼놓고는 지금 돌파가 나오지 않았었습니까? 근데 최근에 이제 옆으로 가는데 아마 초록이나 그런 연구 논문이나 여러 가지 암학회 그 부분에 발표가 있으면 사실 좀 많이 움직이는데 아직은 그런 부분이 아닌 것 같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45,500원 정도 돌파가 되면 윗방향으로 한번 시청자분 매수가 이상을 갈 것 같고요. 1차 목표가를 5만 원으로 설정을 해드리겠습니다. 5만 원 정도 가시면 그때 돼서 추가 상승이 나오나 체크하시고 5만 5천 원을 2차 목표가로 제시를 해드릴 테니까, 대신에 지지선이 조금 정확해야 되니까 4만 2천 원이 이탈되면 조금 수급 관리를 하시든 하면서 좀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9181번님 앱클론 현 구간에서는 45,500원 돌파 시 매수가까지도 갈 수 있다고 하니까요. 대응 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응원할게요. 다음으로는 8066번님의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우원개발 가지고 계신데요. 7,100원 매수를 7,100원에 해주셨고요. 비중은 10%입니다. 매도 언제 해야 할까요? 라고 또 문의를 주셨는데 주가는 좀 소폭 오르지만 손실을 보고 계십니다. 홍 프로님 대응 방향에 대해서 또 이야기해 주시죠. 사실 조금 관련 있는 종목입니다. 최근에 얘기했던 부분인데 SOC 관련주입니다. 그래서 회사가 되게 좀 건실합니다. 건설 회사들이 사실 좀 안 좋은 회사도 있고 좋은 회사도 있긴 한데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특별히 걱정하실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회사가 작년에 매출이 2,900에 220억이니까 건설차 치고 되게 건실하고요. 그리고 유보율도 800%가 넘습니다. 건설사 치고는. 그리고 부채 비율이 150% 미만이니까 건실한 회사라는 건 일단 확인하시고요. 단 SOC 관련주로 껴있기 때문에 종목이 많이 정부의 어떤 정책이나 그런 게 나올 때 조금 움직이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점은 참고하시고, 차트 위치로는 지금 7,100원대가 넘어가면, 근데 공교롭게도 시청자분 매수가입니다. 그래서 1차 목표가를 7,500원 정도로 설정해 드리고요. 만약에 강한 돌파가 나오면 상단인 8,100원대를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 하단에 지금 6,200원대 안 깨지면 크게 문제 없으니까 상방향으로 갔을 때 7,100원, 그러니까 시청자분 매수가가 돌파가 되면 상향으로 보면서 7,500원대 조금은 좀 강한 흐름이 나온다면 8,000원을 도전하시고, 안 그러면 거기서 차익을 조금씩 하면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원개발 상단은 8,100원대 보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참고해 주시길 바랄게요. 저희 실시간 종목 상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직도 신청 못하신 분들 계시다면 샵 3772번으로 문자 주시면 되고요. 시크릿 공략주를 받았는데 나 AS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마찬가지로 종목 상담 해드립니다. 샵 377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시크릿 공략주도 이 번호로 지금 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0086번님의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SK 이노베이션 가지고 계시네요. 보유 비중이 100%예요. 그리고 매수가는 12만 4,500원입니다. 꼭꼭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는데 비중이 또 이제 다 올인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자세히 한번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 프로님, SK 이노베이션 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사실 유가 관료주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게 이제 SK그룹이 이노베이션 때문에 좀 의하다 그런 말씀드렸는데 아나운서님한테도 몇 번 얘기한 게 이제 유가 관련주는 저는 좀 예민하게 보는 상황이라서 근데 최근에 일단 33달러, 4달러까지 올라왔었습니다. 근데 오늘 유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오전에 좀 바빠가지고 근데 현재 구간에서는 크게 무리는 없는데 시청자분 비중을 보시면 100%입니다. 이거는 좀 사실 제가 친하신 분이면 뭐라고 하는데 시청자분이기 때문에 뭐라고 할 수도 없고 지금 문제는 유가가 저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40달러 언저리까지 갈 수 있는데 가장 큰 포인트는 이 부분은 제가 말씀을 잘 안 드렸는데 러시아하고 사우디 쪽을 자꾸 쳐다보시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40달러로 올라가면 미국에서 세일 가스나 세일 오일 쪽에서 자꾸 시추가 들어가기 때문에 자꾸 이게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어떻게 보면 미국 자국에서 생산을 줄이지 않는 한은 지금은 유가가 부양이 될 수가 없으니까 이 점은 참고하시고요. 차트 위치로는 1차 목표가를 14만 원까지 제시는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유가 연동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최근 수급도 기관 보시면은 많이 들어왔는데 외국인 개인이 많이 팝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참고하시고 연기금도 꽤 많이 들어왔으니까 수급적으로는 크게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분봉으로 보셔도 지금 상승 기조는 유지되는데요. 문제는 12만 원이 이탈하면 조정이 한 4, 5%가 나올 수 있으니까 이 점은 꼭 체크하시고요. 1차 목표가 14만 원대 올라가면 저는 지금 현재 비중의 70% 이상 매도를 권유해 드립니다. 그리고 하단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만 원이 이탈되면 아마 좀 조정세가 나올 수 있으니까 11만 2천 원이 지지선입니다. 근데 이게 당일날 보시지 않으면 조금씩 위치가 바뀌니까 일단 참고를 하셨다가 상단에 14만 원 가면 무조건 70% 이상 차익하시고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0086번님 70%의 매도를 또 제시하셨습니다. 잘 대응해 보시고 궁금하시면 다시 문의 주시기 바랄게요. 자, 그럼 9181님 문자가 왔네요. 앱클론 또 문의 주셨던 분이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하시면서 또 단문을 주셨네요. 좋게 또 이제 수익 많이 내실 수 있도록 또 응원하겠습니다. 성투하세요. 그러면 9182번님 넥스트 BT 살펴보겠습니다. 매수가가 2,642원이고요. 보유 비중은 50%입니다. 자, 이 종목 홍 프로님 바로 또 어떻게 전략을 짜야 될지 알려주시죠. 건강 보조식품 그 생산 업체인데 이제 본인들의 브랜드가 아니라 ODM이나 OEM 받아가지고 이제 수주를 받으면 하는 건데 우리가 제일 많이 아는 프로바이오틱스 요즘 그 유산균 관련해서 그렇죠. 그게 있고 또 EPA하고 뭐 DHC 들어간 것도 있고 그리고 홍삼 뭐 비타민 다 하나 봅니다. 근데 문제는 다른 업체들 제가 그때 한동안 그 얘기 했지 않습니까? 코로나 터지면 한국 사람들 영양제 분명히 찾을 거다. 근데 결과론적으로 제가 공약으로 말씀을 드리지 않았지만 그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매출이 최근에 되게 안 좋습니다. 기존에 2017년에 800억대 매출이었던 게 최근에는 500억대까지 떨어졌으니까 이 점을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현재 시가총액 자체는 1,400억 정도 돼서 이 업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흑자전환 부분은 참고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업체에 대해서 가끔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는 향후에 어떤 전망을 보시려면 회사를 꼭 체크하시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점 참고하시고요. 종목 위치가 지금 사실 건강보조식품 그걸로 인해서 한번 올랐었는데 문제는 이슈로 오른 겁니다. 실적이 아니고. 그래서 위치상으로 보시면 약간은 아직 하락 기조인데 지금 구간에서 2,080원대만 깨지지 않으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평선 자체가 지금 약간 꽈배기 형태로 틀고 있기 때문에 2,100원 이탈 안 하면 조금 더 유지하시고요. 대신에 지금 시청자분 그 매수가의 비중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면 제가 지금 찍은 자리가 하필이면 또 매수가에서 네틱 위입니다. 문제가 2,660원, 시청자분 매수하신 가격은 2,642원. 그러니까 현재 구간에서는 2,400원이 돌파가 되면 시청자분 매수가까지는 간다고 생각하니까 이 점은 참고하시고요. 만일에 하나 상단 갔을 때 2,800원대에서는 비중 절반 줄이시고 나머지 가지고 3,000원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 구간에서 2,080원대만 좀 깨지지 않으면 된다고 하니까요. 이 점도 잘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7889번님, 한국 화장품 제조 또 신청해 주셨던 분인데요.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항상 행복하세요. 라고 또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청자분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1811번님의 사연도 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KG 모빌리언스 가지고 있어요. 라고 하시면서 매수가는 9,500원, 보유 비중은 20%라고 하셨습니다. 매수 이후로 계속 내리네요. 손절매야 할지 말아야 할지 걱정입니다. 라고 하셨는데 또 그래서 좀 걱정되는 부분들이 참 많이 느껴집니다. 시청자분 저희가 바로 상담 도와드릴게요. 잘 참고해 주세요. 홍 프로님, 이거 또 손절매를 해야 될지 아니면 좀 더 기다려볼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전자결제에서 뭐 완전히 탑은 아니지만 한국 사이버 결제가 워낙 튼튼한 회사들인데 모빌리언스도 상당히 좋은 회사입니다. 근데 문제는 최근에 이제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차트를 좀 이따 볼 건데 회사가 건실하고 뭐 다 좋습니다. 근데 문제가 지금 현재 수급이 좀 꼬여 있을 겁니다. 안 봐도 제가 맨날 말씀드리는 게 이런 중형주들은 실적도 실적인데 문제는 실적이 되는데 주가가 올라가다가 꼬꾸라지는 이유는 대부분 다 우리 형님들 그러니까 외국인 기관이 매도해서 그런 거니까 그 부분은 참고하시고요. 수급 잠깐 확인하겠습니다. 수급 보시면 지금 제 예상이 맞습니다. 보십시오. 기관이 지금 계속 매도하고 있고 외국인도 최근에 매도세에 동참을 합니다. 개인은 계속 위에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종목이 사실 나쁜 게 아니라 이거는 이제 수급 요인입니다. 대부분 이런 종목들은 어떤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떤 시장 자체의 그 결제 부분이나 그런 게 좀 급상승한 부분은 있긴 한데 문제는 지금 수급이 꼬인 거는 참고하시고요. 위치로 보시면은 절대로 깨지 말아야 될 자리가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서 제가 주봉하고 다 틈틈이 보는데 상방향에서 약간 꺾인 건 사실이고요. 상단에서 지금 이탈하지 말아야 될 게 8,600원 초반권 내려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하단으로 지금 상당히 많이 열려 있습니다. 이 부분은 참고하시고요. 8,600원이 종가로 이탈하면 비중 관리하시고 대신에 지금 상방향으로 가려면 9,100원대를 안착을 해야 됩니다. 9,100원대. 그러니까 일봉으로 보시면은 8,600원 이탈하면 하단으로 많이 내려갈 수 있고 9,100원대 돌파가 되면 상단으로 매수가 이상 가면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는 신고가 노리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수익권에서는 좀 대응하시는 전략으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1812님, 비중 관리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잘 대응해 주시길 바랄게요. 응원합니다. 유튜브에서 김경희님이 홍 프로님 정확한 분석 감사합니다. 이제 유튜브로 옮겼어요. 라고 하셨는데 우리 실시간으로 많이 소통하도록 해요. 김경희님. 그리고 송송봉희님께서는 수성 지금이라도 팔아야 할까요? 라고 하셨는데 송송봉희님 저희요. 샵 3772번 이 번호로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 번호로 실시간 종목 상담 참여해 주시면 되니까요. 잘 참고해 주세요. 자, 그리고 시크릿 공략주 BTS 관련주로 묶이는 이 종목 과연 뭘까요? 아직도 궁금하시다면 바로 문자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4130번님의 사연 만나볼게요. 한진칼 가지고 계시네요. 매수가는 96,000원, 보유 비중 30%입니다. 웃잖아요 라고 하면서 유유 보내주셨는데 많이 좀 힘드신 것 같아요. 홍 프로님, 한진칼 좀 이슈도 많잖아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지주사 문제인데 제가 특징주로도 가지고 나왔었는데 일단은 얘기한 자리까지는 안 갔습니다. 문제가 지금 저는 10만 원을 찍을 줄 알았더니 10만 원 찍지 않았고 오늘은 또 어떻게 보면 시장 영향도 있겠지만 수급 요인으로 좀 꼬인 것 같습니다. 뭐 어차피 말씀드렸듯이 난매의 난으로 한번 그 주가가 지금도 사실 엄청난 고평가긴 한데 아직도 진행 중인 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정부 진행 상태가 아직 그러니까 지원 상태가 아직 끝나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좀 체크하셔야 될 내용이고요. 현재 구간에서 제가 사실은 나쁘게 보진 않는데 문제는 우리의 형님들인 투신이 매도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수급 요인을 잠깐 보시면 기관 외국인 개인이 다 매도하는 걸 제가 오랜만에 봅니다. 어제 보시면 수급이 좀 이상합니다. 근데 1차적으로는 차트 위치상은 아직은 완전히 깨진 건 아니니까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요. 현재 구간에서 9만 원 이탈만 안 하면 조금은 반등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96,000원이 하필이시면 보면은 자리가 딱 그 자리입니다. 꺾인 자리이기 때문에 조금 올라가면은 어찌 보면 제가 이제 제시해드리는 목표가를 1차로 좀 짧게 잡아드리겠습니다. 10만 원을 1차로 잡아드릴 테니까
10만 원에서 1차적으로 한번 대응하시고 만약에 돌파가 된다면 상방향인 11만 원까지 보시고 단 하단에 8만 7천 원 깨지면 안 됩니다. 8만 7천 원 깨지면 아마 8만 원 초반까지 급속도로 내려갈 수 있으니까 이 점 참고하시고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4130번님 1차 목표가 10만 원 제시하셨고요. 또 상방향으로는 12만 원까지도 봐도 괜찮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잘 참고해 주시길 바랄게요. 다음으로 1290번님의 사연 만나볼게요. 3천당 제약입니다. 매수가가 39,000원, 비중은 30%인데요. 앞으로 향후 매도 가격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지금 수익을 좀 보고 계신데 축하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될지 더 이야기 나눠볼게요. 홍 프로님 어떻게 할까요? 사실은 제가 되게 좋아하는 제약주 중에 하나입니다. 아예 오픈을 하겠습니다. 회사가 지금 임상 3상에 들어가 있는 게 있는데 그거는 아마 투자자분이 아실 겁니다. 그 부분 참고하시고요. 그게 문제가 뭐냐면 되게 시장에서 이슈가 될 수 있는 임상입니다. 다른 회사들랑 틀린 게 3상이니까 혹시라도 일반 중증 환자들한테 되게 효과 있는 거니까 아마 시청자분이 질문하신 분이 알 수도 있으니까 이 점은 참고하시고요. 그게 아마 글로벌 3상이 돌파가 되면 시장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주변에 그런 환자들을 보는데 그 주사를 안 맞고 이제 패치로 대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그리고 하나는 삼천단 제약은 국내 저만제 생산 1위 업체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항상 말씀드릴 때 1위 회사는 제가 약간은 더 좋아합니다. 왜냐? 1등이 안 가고는 2등은 절대 따라갈 수 없습니다. 시장 주식 생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참고하시고요. 안과 치료제 쪽 부분도 상당히 회사 자체가 전문 그 업체 입지로는 상당히 구축이 돼 있는 거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차트 위치상은 지금 4만 원 돌파되고 나서 위치 괜찮은데요. 저는 단기와 중기적 관점 두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1차적으로는 4만 5천 원이 돌파가 된다면 저는 이 종목은 가져가겠습니다. 왜냐? 지금 현재 구간에서 자세히 보시면 낙폭이 이렇게 심하게 나올 리가 없습니다. 코로나라도 완전히 종목이 진짜 엄청나게 빠졌다가 지금 상방향으로 올라가는데 V자형 반등은 아니더라도 지그재그로 지금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만 5천 원이 돌파가 된다면 비중 관리실은 하든 아니면 좀 더 수익을 내실 거면 상방향으로 최대치를 제가 5만 원대를 설정해 드리고, 이 종목은 저는 개인적으로 좀 신고가를 갈 거로 보니까 중장기 목표가는 6만 원 제시해 드립니다. 왜냐하면 제가 일단 아는 내용이 있는데 방송에서 다 공개는 못하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고요. 그 약이 아무래도 임상이 성공하면 시장에 약간 영향을 상당히 줄 수 있습니다. 제가 이거는 따로 리포트를 확인한 결과니까 참고하시고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1290님 관련 이슈들 잘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나오는 대로 잘 보시고요. 또 리포트도 잘 참고해 주세요. 다음으로는 9792번님의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LG화학 그리고 삼성 SDI 두 개를 또 가지고 계시네요. 오늘 모두 매도할까요? 아니면 하나만 매도할까요? 그렇다면 어느 것을 또 매도해야 될까요? 이렇게 문의가 들어왔는데요. 시청자분 저희가요 형평상 공정하게 이야기를 해드리기 위해서 한 종목씩만 좀 봐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문의하신 LG화학만 우선 좀 상담을 도와드리고요. 이후에 삼성 SDI, LG화학은 어떻게 종목을 어떤 걸 보면 좋을지, 유망한 종목은 뭘지 전문가님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 프로님, 이야기 좀 또 자세히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노래 불렀습니다. 삼성 SDI입니다. 왜냐하면 간략하게 보시면 주가 위치로 보시면 제가 차트는 둘 다 띄우질 않겠습니다. 주가 위치로 보면 무조건 나옵니다. 왜냐하면 삼성 SDI는 상단을 돌파를 했고요. LG화학은 돌파를 못했습니다. 현재 전고점 걸렸고 그리고 직전 고점도 남아 있습니다. 이유는 LG화학은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제가 LG화학을 싫어한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꼭 이렇게 말씀드리면 저 홍프로는 LG화학 되게 싫어해. 그게 아니라 전기차 입장에서 LG화학이 저는 만약에 안에 다른 화학 부분을 분사한다면 LG화학 화이팅입니다. 근데 문제는 LG화학이 지금 그 사업 부분이 여러 개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근데 삼성 SDI는 2차 전지 관련된 것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청자분들이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게 제가 얘기한 대로 되지 않습니까? 결국엔 제가 처음부터 SDI는 얘기했는데 SDI는 신고가를 갖고 LG화학은 못 갔습니다. 이유가 간단합니다. 이 안에 사업 부분이 여러 개인데 LG화학 같은 경우 어떤 다른 부분이 있다 보니까 성장세가 느린 겁니다. 2차 전지 기술력이 떨어진다는 게 아니라 그 부분은 오해를 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잠깐 수급을 보시면 LG화학이 기관 외국인이 엄청 매수를 하다가
오늘 아마 지금 폭탄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매도세가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참고하시고요. 뭐 실적이나 그런 부분 말할 부분은 아닌데 향후에 지금 전고체가 제가 그냥 이거는 약간 힌트만 드리는데 삼성 SDI가 좀 유리하다는 식으로 자꾸 뭐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확인된 바는 아닌데 전고체를 얘기하는 이유는 전고체는 장거리 배터리를 말씀드리니까 참고하시고 저 같으면 하루 이틀 더 볼 것 같고요. 위치로 상단 가격 42만 원을 돌파한다면 상방향으로 45까지 보이긴 합니다. 단 비중이 10%니까 일단은 39만 원이면 좀 불안하실 34만 원이면 충분히 수익권이시니까 38만 원 이탈 안 하면 상방향으로 계속 가자고 끌고 가는 방향으로 하시고 만약에 42만 원이 돌파가 된다면 상단인 45만 원까지 목표가 정하시고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삼성 SDI 상방향도 그리고 하단까지도 잘 정해주셨으니까요. 대응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LG화학의 경우는 좀 보수적인 의견인데요. 그래도 관련된 이슈 잘 체크해주세요. 저희 오늘 준비한 소식은 또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은 조금 더 많은 소식 가지고 여러분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